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티어 관련된 세션이 되겠습니다. 좌장 선생님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중선 선생님, 삼성 서울병원의 한주영 선생님, 서울대병원의 박경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경호고요. 본 세션의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 옆으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김준선 교수님, 그 다음에 삼성 서울병원의 한주영 교수님께서 모더레이션을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두 연자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자분은 저희 모더레이터이신 김중선 교수님이시고 My Memorable and Difficult Case of M-Tier at Severance의 제목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제가 강의를 맡게 돼가지고 원래 우리 조익성 교수님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베트남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래도 케이스 중에 좀 재미있는 케이스를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82세 여자 환자고요. 디스미아로 하고 렉 이데마로 이제 왔고 워낙에 환자가 뭐 계속 CB와 MR과 모더레 TR로 다니던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큐트 디스컴펜세이션이 생기면서 플로랄 에피션이 생기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환자고 APB 있었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제 뭐 그거를 떠나서 이제 문제가 보면은 굉장히 이 리전 자체가 저희가 T 가지고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멀티플 젯이 있으면서 특히나 이제 대부분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P3 쪽에 이쪽 메디알 사이드에 좀 젯이 좀 심한 소견이 관찰이 됐고요. 이거를 T를 봤더니 보면은 이게 프롤랩스가 되면서 이게 사실 이게 정확하게 어딘지가 좀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메디알 사이드나 레터럴 사이드 커미슈어 쪽에 이제 프롤랩스가 되면은 어제도 이제 저희가 가끔 한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게 결국 3D 이미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소견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D를 좀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당시로는 P3가 좀 메인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포스처럴 커미슈어 쪽도 뭐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고 여기 보면 이렇게 갭이 있고 랭스는 이렇게 PML 랭스는 이렇게 아주 긴 것 같지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 케이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제 이 위치가 문제였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젯이 크게 이제 두 개 아주 메디알 사이드와 센터 쪽에서 좀 보이는데 이건 뭐 다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 일단 요게 크니까 요거 메디알 사이드만 먼저 한번 해보고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 이제 플랜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클립을 뭐 다 넣을 수도 없고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거의 어떤 마이트럴 프레셔 그레디트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PML이 좀 짧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아까 이 업사이드 다운으로 이 T를 저희가 찍어서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보기에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최근에는 저희도 프로시저는 이제 다시 이제 다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 위에 이게 돌려가지고 하지 않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인트는 저희가 뭐 지금 와서 얘기 드리면은 메디알 사이드고 특히 이제 커미슈얼 리전은 특히나 이쪽에 이 코다의 엔탱글먼트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높게 펑처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급적 그런 다른 어떤 노브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 하는 게 조금 더 이런 컴플리케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 이슈는 보면 아마 여러 선생님들도 겪는 이슈긴 한데 보면 굉장히 이 septal 펑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심장이 돌아가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나이가 많은 분들, 그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오타도 굉장히 돌아가 있고 굉장히 아나토미가 이제 정상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굉장히 고민을 했고 쉽지 않아서 이런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에코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다른 퓨전 이미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보면 이게 모양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모양하고 좀 다르게 돼 있긴 했지만 다행히 뭐 잘 들어가서 스티로브 가이딩 카테타까지 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엠노브를 써가지고 여기 이 당시에는 이제 거꾸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참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문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미징 스페셜리스트 선생님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쪽 이제 커미셜 라인을 정확하게 잡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이게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도 사실 리플렛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코다 엔탱글먼트도 또 되게 코데가 여기 근처에 많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포스트 리플렛이 한 7에서 한 9mm 정도 됐기 때문에 XT보다는 NT를 써서 먼저 가급적 이 메디얼 사이드를 붙여서 잡아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프로시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방향이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돌려가지고 이제 메디얼 사이드로 이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저희가 시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엠노브를 더 쓰거나 혹은 정확하게 이제 트라젝토리가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전체 시스템을 스테빌라이저를 당겨가지고 미디알 사이드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플로로상에서는 이 바깥쪽이 레터럴이고 이 안쪽이 미디알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했고요. 3D에서 이렇게 맞췄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커미셜 라인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12시, 6시가 아니고 한 11시에서 뭐 5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살짝 보이는 게 이게 프로랩틱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잡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은 여기서 또 MR이 생기고 그 프로랩틱 포션이 크면 클수록 그걸 다 잡아야 되는데 다 잡으려면 긴 걸 써야 되는데 긴 걸 쓰다가는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고 안에 들어가서도 클립을 열었을 때 자기 모양으로 안 나오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희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요 모양을 좀 잘 보고 3D에서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대부분은 이제 이런 경우 이제 A3, P3를 잡는데 그게 아니고 이쪽 포스처 커미셜 쪽의 문제라 그러면은 모양을 바꿔서 잡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커미셜랑 뭐 P3를 잡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양이 아니고 아예 오히려 1시에서 뭐 7시 방향으로 잡는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영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랑 좀 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서 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LA에서 다 매니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LV에 들어가서 이제 뭘 바꾸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LA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서 가급적 맞춰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더 이제 아까 보였던 그 프로랩틱 포션을 잡기 위해서 좀 더 메디알 사이드로 붙여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게 보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저희가 잡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이 이미징 하시는 선생님이 거의 티어를 거의 첫 번째 케이스인가 두 번째 케이스. 저희는 이제 각 주치의가 다 들어와서 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구루 선생님 제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현정 교수님도 최근에 꽤 하고 조익성 뭐 각자 이선화 선생님 다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 이제 각각의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것도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잘 잡았는데 이것도 잡는데 이제 이 리플렛이 잘 보이지 않아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면 커미셜 쪽을 딱 넣었더니 이렇게 굉장히 무브먼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센트럴보다도 이제 커미셜을 넣으면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무브먼트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프레셔가 됐든 괜찮았고요. 어쨌든 레지dual MR이 저희가 다행히 미디얼 쪽을 잘 잡아서 약간 레터럴 쪽에 남아 있고 가운데 있었는데 가운데 거는 일단 놔두고 그러면 요 옆에를 붙여 잡자. 다행히 요거는 요 옆에랑 거의 패러렐하게 저희가 이제 맞추고 있습니다. XTW를 여기는 좀 사용을 했고요. 조금 더 이제 아주 커미셜 라인보다는 조금 레터럴 사이드라서 저희가 좀 큰 클립을 사용했고 이 당시에도 이제 아무래도 이게 센터 쪽보다는 조금 이쪽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하이트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은 조금 더 매니플레이션 하기 쉬웠을 텐데 거의 이게 닿고 있죠. 그래서 이 하이트를 충분하게 처음에 펑처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잡아서 저희가 하긴 했는데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는 3D NPR을 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다른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케이스가 이게 거의 안 잡혀가지고 3D NPR로 들어가서 시술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리플레이스 인서션을 확인할 때만 2D로 다시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시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3D NPR을 아예 맞춰놓고 한 번에 다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리플레이스 인서션이 됐는지만 2D로 이제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패럴렉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플로로상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잘 맞춰졌는지 패럴한지를 확인할 수 있고, 다행히 이 환자는 세컨 클립을 이렇게 잘 넣어서 시술을 이제 잘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케이스에서의 교훈 자체는 저희가 좀 하이트를 좀 높게 잡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처음부터 제 준비 작업 중에. 그래서 시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프레셔 그래도 떨어지고 시술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지가 이렇게 좀 잘 안 나오는 경우에 저희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가 트레이닝도 좀 필요하고 아마 3D NPR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이런 것을 잡아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3D 이미지를 좀 잘 잡아야지 아마 제가 보기엔 시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이게 케이스들이다 보니까 각 케이스 끝나고 간단하게 한 질문 정도를 두 개 정도를 디스커션을 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 선생님들 여러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김은경 선생님, 김진진 선생님, 배대환 선생님, 안유란 선생님, 이소영 선생님, 이철현 선생님, 정우백 선생님 지금 패널로 계십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김은경입니다. 교수님 되게 어려운 케이스 좋은 팁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플래닝 하셨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 프로시저에 각각 질문이 하나씩 있는데요. 처음부터 NT를 이제 이니셜 클립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이제 제 위드스가 되게 넓은데 NTW를 고려하진 않으셨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두 개를 이제 그쪽에다가 넣으실 생각으로 이제 타입을 좀 정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이제 커미셔 쪽이 LA에서 아무리 이제 매니퓰레이션을 잘 해서 들어가도 방향이 이제 조금 치우치다 보니까 들어가면 꼭 오리엔테이션도 바뀌고 또 막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팁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플랜은 일단 리플렛이 좀 짧았고 가능한 그 메디알로 좀 붙여서 해보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NT를 좀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질문이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저 최근에 이제 사실 어제랑 그저께 저희가 심포지움을 같이 했었는데, SCI 심포지움, 그때 마츠모토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커미셜 쪽에 마츠모토는 뭐 NTW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NTW 자체가 조금 더 프레셔를 그 리플렛 자체의 프레셔를 좀 덜 주기 때문에 티어나 이런 게 좀 안전할 수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보기엔 NTW를 뭐 쓰는 것도 하나의 옵션인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그 위치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제 너무 이제 코대가 많은 부위고 그래서 좀 그런 걸 우려해서 일단 NT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NT를 하나 쓰고 만약에 남으면은 조금 더 이제 레터럴로 사용해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른 케이스가 저희가 있었는데, 그 케이스는 XTW를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한번 XTW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플랜이 이제 아예 붙이기가 좀 붙여보자, 가능한 붙여보자 그러고 붙이지 못하면은 그냥 가능한 한 XTW를 넣고 남는 거는 그냥 남겨놓고 끝내자라고
생각하고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XW 가지고 들어갔더니 문제가 안으로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 앵글 로테이션이 돼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그 우리가 생각한 아까 코업테이션 라인을 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약간 처음 생각한 것보다는 그 케이스는 레터럴이었는데 약간 메디알 쪽에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레터럴 쪽에 커미셜 쪽에서 너무 심하게 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반대 방법으로 NT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를 잡았습니다. 잡고 아주 레터럴 끝단만 좀 남기고 한 마일드 MR로 끝난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가능한 좀 작은 클립으로 그냥 먼저 잡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잘 안 되면은 사실 저희도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게 참 좀 문제고요. 최근에도 하나 이제 끊어 먹고 이제 수술 보낸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수술을 그때 한 케이스였고 저희가 좀 그 케이스도 조금 더 좀 공부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마이트랄 밸브 그 리페어 하신 그 선생님이시잖아요. 카바 그런 비슷한 수술이 있더라고요. 홈바. 그러니까요.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게 생각보다 들어가서 보니까 막 안에 들어가서 뭐 코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조를 저희가 잘 모르니까 거기에 막 걸려가지고 안 빠져가지고 한번 파필러리 머슬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간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한 LA에서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가능한 한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게 코업테이션 안 맞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케이스처럼 근처에다가 디플로이를 하고 그쪽에다 하나를 작은 걸 넣는 게 아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좀 경험이 좀 더 쌓여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다음 케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우리 삼성서울병원의 한주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거고, 3 clips for FMR due to leaflet injury라는 제목입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 깊게 들어가서 코다 나쁘게 한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기용 교수 보고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당직을 할 건지 발표를 할 건지 옵션을 줘서 제가 발표를 하겠다. 사실 이제 아주 처음엔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던 케이스였는데 방심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좀 고생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남자 84세고 이전에 한 20년 전에 AMI로 LAD 오스티움의 스텐트 타병원에서 하셨었고, 그 당시 이제 40% 정도 됐었는데 점점 이제 하트 페일러가 진행을 하고 AFib도 있으시고 COPD도 있으시고 리날 디스펑션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쪽 병원에서 계속 이제 하트 페일러로 자주 입원을 하셨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 이제 김경 교수한테 트랜스퍼가 됐던 환자고요. 이젝션 프랙션 32%, LAD 쪽 리지널 월 모션 애널레이트가 있었습니다. 크레아틴 1.5인데 이분이 또 뭐 엔트레스토 뭐 이런 거 쓰고 그럼 또 2.0까지 왔다 갔다 해서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자유롭지 않았던 환자고, 뭐 약은 이제 GDMT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전도에서 AFib이 관찰됐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 이게 입원 후에 이제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좀 좋아진 다음인데도 역시 뭐 펄모너리 컨제스션은 관찰이 되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를 그래도 한번 해야 되니까 했을 때는 예전 이제 LAD 스텐트는 페이턴트 했고 다른 혈관에는 시그니피컨트한 리전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TE는 김경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발표를 잘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이제 MR이 관찰이 됐고 LV가 커져 있고 월모션 관찰되고 역시 이젝션 프랙션 떨어져 있고 MR이 관찰이 시비어 MR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TTE에서 MR 관찰이 되고 Z가 비교적 넓은데 그래도 이제 센트럴 포션이어가지고 아주 이제 힘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좀 기대를 가지게 하고요. 갭이 그래도 조금은 이제 관찰되는 것 같고, 혹시 뭐
와이드 젯으로 새는 게 관찰이 되고 3D에서도 이제 A to P2 포션 중심으로 센트럴에서 갭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MPR 이미지를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많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제 septal, height, 이 이제 프리티, 그러니까 시술방에 들어오기 전에 했을 때는 4.2cm로 비교적 이제 여유가 있을 거다 생각이 됐었습니다. 민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1.15고 포스티리어 리플렛도 12.5mm고 펄모너리 베인에서는 플로우 리버설이 관찰이 됐고요. MV 에어레는 너무 작긴 한데 한 7.5cm로 비교적 이제 MV 에어레는 이제 많이 확보가 된 환자고 그나마 그 덕에 저희가 그래도 시술을 좀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ventricular functional MR이고 GDMT를 리널 디스펑션 때문에 마음껏 못하고 있는 상태고 리커런트하게 하트 페일리어 해서 클리니컬하게는 뭐 MTI 아주 적절한 환자라고 생각이 되고 아나토미컬리도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Z가 넓기 때문에 XTW를 2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술방에서 다시 이제 T를 김경 교수님이 하셨는데 디스턴스가 생각보다는 낮다. 그래서 뭐 요새 이제 MPR로 이렇게 어디를 이제 뚫는 위치가 어디다 이렇게 잘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가능한 뒤로 가고 조절을 이리저리 해봤는데도 4는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시 뚫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쟀을 때 비교적 이제 뒤로 넘어간 거는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길이가 3.7 정도에서 4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 센트럴 포션이고 하니까 펑셔널 MR이고 해서 3점 후반대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뭐 그래도 해볼 수는 있겠다. 아주 시원하게 높진 않지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SGC 넘어가는데 뭐 큰 문제는 없었고 저희가 뭐 메디알 롭스고 포스티어 로테이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갔었고 트라젝토리도 뭐 나쁘진 않았었고 맥시멀 Z가 새는 곳에 뭐 어렵지 않게 위치는 할 수 있었습니다. 퍼펜 체크했을 때도 괜찮았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뭐 모든 일이 항상 그런 것처럼 이제 계속 이제 양쪽 리플렛이 다 잘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리플렛이 저희가 항상 뭐 포스트 리플렛 태우는 거에 더 집중을 하니까 하고 나면 또 엔티리어 리플렛이 빠지고 그래서 계속 이걸 이제 몇 차례 했었는데 계속 이제 빠져가지고 잘 되지는 않고 그래서 이럴 때 보면 뭐 이제 속도를 이제 저희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올리긴 하지만 이렇게 안 잡히는 경우에 속도를 지금처럼 휙 잡아 당기면 그 순간 포착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도 좀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빨리 중간에 올리는 방법을 했더니 그래도 이제 엔티리어하고 포스티리어 리플렛을 잘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그래도 또 잘 잡혔다고 흥분하지 말고 그래서 퍼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잡고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잡고 나서는 클로즈하니까 이제 플로우가 많이 좀 줄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디플로이를 했는데 디플로이를 했더니 역시 좀 플로우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플로우로에서는 스테빌리티는 좋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또 김경 교수님이 요새는 이렇게 트랜스 뭐 페런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플로우가 어디서 새는지를 또 보여주시는데 이 마이트라 클립 사이에서 암 사이에서 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좋을 수 있어서 이쪽에 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옆에 이제 새는 거를 잘 잡으면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1.41이니까 뭐 비교적 여유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잡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뭐 비교적 쉽게 잡으니까 좀 이제 방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풀린다 하고 이제 첫 번째 거가 좀 어려웠는데 잘 잡았다 하고 이제 두 번째 클립을 하고 역시 뭐 위치시키고 접근하고 트래젝토리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 퍼펜도 뭐 평행하게 12시, 6시로 잘 됐고 그래서 3D로 역시 잘 보여주셔서 맥시멀 플로우 딱 접근을 했습니다. 리거지턴트 플로우에. 근데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흥분을 했는지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코다에 걸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질 않아가지고 땀을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요번에 이제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한 30분 넘게 허부적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 방법을 다 쓰고 이제 인버트를 시키고 다 했는데도 계속 안 나와가지고 이젠 수술을 가야 되나 하고 또 김은경 교수님 눈치도 계속 봐가면서 아까 너무 깊었다라는 얘기를 좀 듣고 이제 마음이 계속 아팠는데 또 어찌어찌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걸려가지고 30분 동안 계속 이제 고전을 하다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뭐 제대로 쉽게 잘 안 나오고 이제 결국 이러면서 이제 코다가 손상 받았겠죠. 뭐 리플렛도 같이 손상 받았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부로 일단 움직이지 말고 뭐 인버트를 하고 뭐 특히 이제 회전하는 조작은 가하지 말고 살살살살살 털면서 이제 올라오라고 말들은 쉽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걸리면은 뭐 도대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아무튼 그렇지만 어쨌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게 아무튼 계속 젠틀하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젠틀하게 해서 조금씩 나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분도 이제 하이트가 충분치는 않아서 좀 고전을 했고 이제 이렇게 포스티어 로테이션을 지금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서 이제 거의 이제 이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포스티어 회전 그 토크 먹었던 게 이제 나오면서 풀려서 그렇고 이제 다시 엔티리어로 가져오니까 여기 이제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거나 일단 해야죠. 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걸 다시 이제 조심조심 해가지고 두 번째 클립을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조금 잘 안 잡혀서 속도를 좀 빨리 올라와서 양쪽을 이제 두 번째 건 이제 다시 잡을 수는 있었고, 근데 두 번째 걸 하고 나서 이제 그 라테랄 쪽으로 전에보다 이제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확 나빠진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환자가 이제 MVA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세 번째 클립을 이제 시도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제 세컨드 클립을 넣다가 좋다, 잘 됐다 그러다가 이제 걸렸고 30분 넘게 계속 고전을 하다가 결국 뺄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 바람에 이제 라테랄 포션에 플로우가 확 리거지던트 플로우가 확 증가를 했고 두 번째 클립 자체는 그 다음 들어가서 이제 다시 조심스럽게 해서 이제 잡을 수가 있었고요. 하나 두 번째 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뭐 스테빌리티도 좋고 요 클립이 들어간 데서는 아까 이제 암사에서 첫 번째 클립 플로우 세는 거는 있지만 두 번째 자리 자체는 괜찮고 이제 옆에 이제 리거지던트 플로우가 확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D에서는 뭐 두 개가 패럴럴하게 잘 들어간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플로로에서 스테빌리티도 나쁘진 않았고요. 다행히 민 PG가 이제 2.17 두 개를 센트럴에다가 사실 잡으면 뭐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확 올라갈 수 있는데 다행히 환자분이 MVA가 작지 않으셔서 그랬는지 그래도 다행히 많이 올라가진 않으셨고요. 세 번째 거는 뭐 이건 사실 큰 이슈가 없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매니플레이션 하고 세 번째 거는 잘 잡았고 하고 나서는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거보다 아래 잡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리거지던트 플로우는 이제 많이 이제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3D에서 역시 세 클립이 이제 패럴렐하게 잘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아주 뭐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닙니다만 세 개가 일단 잘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었고 민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세 개 넣고 나서도 3.7이어가지고 다행히 높지 않은 5 미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펄모널 베인에서 이제 시스톨릭 플로우 리버설은 관찰이 됐고요. 그 이제 LA 프레셔는 프라이머리 MR 같으면 잘 잡히면 뭐 팍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펑셔널 MR에서는 이 사람들이 워낙 뭐 LV 펑션 나쁘고 LA도 프레셔가 원래 그 자체로 올라가 있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좋은 사인이지만 안 떨어졌다고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펄모널리 베인의 플로우 리버설이 이제 없어지는 것이 더 예민한 지표인 것 같습니다. 파이널 그 리설트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테크닉으로 보여주셨는데 세 개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역시 그 트랜스페런트 비유에서 보면 새는 건 다 이 클립 암 사이에서 새는 거여서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져보게 되고요. 클립 플로로에서는 세 개가 패럴렐하게 잘 들어가 있고 안정성도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T 그 다음 날 이제 한 거 보면 뭐 다행히 클립은 잘 유지되고 있고 MR은 역시 이제 좀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 마일드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김경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마일드 모더레이트라고 판독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석 달 팔로업 7월 4일이니까 얼마 안 됐는데 김경 교수님 이제 팔로업 하고 있는데 혈압 맥박 다 좋으셨고 환자는 컨디션 좋고 걷기 운동 많이 한다. 엔티프로비엔피는 뭐 리날 디스펑션에 AFib 있으니까 시원하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절반 정도로 떨어지셨고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뭐 펄모니 컨제스천 없이 좋은 그 패턴 보여주셨고 팔로업 TT에서는 처음보다는 그래도 확실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판독이 이제 마일드 MR로 나왔더라고요. 그다음에 민프레셔 그레디언트는 3.65.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들어가서 첫 번째 클립 잡는 데는 고전도 많이 했고 두 번째 클립 할 때는 또 너무 급한 마음에 깊이 들어갔다가 코다 인탱글먼트 됐지만 환자분이 다행히 이제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가 크고 무인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높지 않아서 이제 3개 넣고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혹시 두 번째 이제 들어갔다가 빠지는 때요. 이제 초음파에서 잘 안 보여도 미세하게 코다 손상 가능성은 전혀 없었던 건지, 코다의 손상이 전혀 없으시는 전만사를 나오는데 맞는지. 아니 코다 손상됐죠. 네네. 코다 손상. MR도 심했잖아요. 네네, 코다 손상됐죠.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수술을 하면 되지. 두 번째 클립을 빼다가 손상이 네. 있었습니다. 걸려가지고 30분 동안 저희가 고전을 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손상이 있어가지고 뭐 라테랄로 전에보다 리거지턴트 플로우가 확 생겼고. 근데 그냥 수술 안 하고 그냥 이제 수술만 하셔도 수술들이 문제가 없는지 하고 그다음에 수술 세대 넣었을 때 나중에 뭐 몇 년 더 팔로우를 하다 보면 MS 발생 위험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다 안 되면 수술 가야 되겠죠. 근데 환자가 그래도 뭐 그 저희가 이제 그 다른 거 트라젝토리나 뭐 퍼펜이나 다른 건 다 좋았기 때문에 코다가 이제 손상됐지만 그래도 두 번째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켜보자 그랬는데 라테랄에 또 Z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했고 그 상황에서 수술 컨버전 보내기는 또 너무 아까울 것 같아가지고요. 그다음에 고생하게 있는데 계속 해야죠. 네,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MS 진행하는 거는 뭐 저희 사실 롱텀 데이터가 잘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고 저희 뭐 경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환자들이 이제 그 막 류메틱처럼 진행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서부터 그렇게 막 많이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은경 교수님 뭐 더 추가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아니 MS 진행에 대해서. 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건 사실 억셉터블 하다고 들어요. 5 이상이 이렇게 막 오르지만 않으면 내부에도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나중에 이제 티슈가 거기에 다 차고 나서도 에어리어거나 그렇게 심하게 좁아지거나 하진 않아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보시면 리플렛에 인저리가 돼서 막 팔랑팔랑 거리게 찢어진 건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클립이 하나 정도만 더 들어가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굳이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첫 클립 딱 넣고 난 다음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넣고 나면 이제 야, 두 번째 거는 훨씬 쉽게 잡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분명히 들긴 할 텐데 첫 번째 클립도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었더라고 저는 느껴졌는데 그냥 이 정도면 잘했다 생각하고 그냥 스스로 위안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두 번째 클립을 넣다가 코다 리플렛 이제 말아먹고 나서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에서 그만두면 안 됐었을까. 근데 이제 넣을 수만 있으면 이런 이제 펑셔널 MR 이제 보면 괜찮은 것 같아도 이제 환자가 더 벤트리클이나 펑션 나빠지면서 더 새는 경우도 있어서 가능하면은 이제 특히 이렇게 와이드 젯에는 2개를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 증명된 건 아닌데 그렇게 해서 XTW를 두 개 탁 해놓으면 약간 이제 애닐로플라스티처럼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텐션도 많이 줄어들고 훨씬 더 첫 번째도 스테이블라이즈가 되니까. 근데 데이터를 보면은 MR을 더 줄여주는 게 롱텀하게는 좋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뭐 그레이드 1 이하로 줄여주는 노력을 할 수 있으면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도 뭐 하나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거 하진 않는데 저랑도 비슷한 경험인데 이게 한번 이렇게 엔탱글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걸 빼내려고 너무 막 좀 서두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걸 좀 그냥 놓고 천천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이미지 하나 보고 움직이고 하나 보고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인터벤셔니스트들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내가 어떻게든 빼내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막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다 보면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S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요. 세컨더리 MR 같은 경우는 레지듀얼 MR이 더 아웃컴에 영향을 많이 주고 디제너레티브 MR 같은 경우에 클립을 해놓고서 MS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 보고들이 몇 개 있어서 이제 MR의 타입에 따라서 MS나 MR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성모병원의 승재호 선생님, 승재호 선생님이시고요. My Memorable and Typical Case of M-Tier in CMC라는 주제로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성모병원 승재호고요. 교수님들 좋은 케이스 잘 보여주셨고 제가 교수님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저희 좀 예전에 했던 케이스이기는 한데요. 저희 거의 초창기 2020년도에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 이걸 요새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64세 남자 환자셨고요. 이분이 2006년도에 DCMP 진단 받고 타병원 팔로업 하시다가 저희 병원에 사실 2019년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GDMT 계속 하고 non-sustain VT가 있어서 ICD 인서션도 하고 AFib, RFCA도 받으셨던 분이고요. 근데 자꾸 디스프니아랑 레그 에데마 있어서 반복적으로 입원하셨던 분입니다. 6개월 정도 저희 병원 이제 약 쓰고 에코인데요. 챔버 다 늘어나 있고 이젝션 28%, 시비어 시스토릭 디스펑션, 그다음에 다이스토릭 디스펑션도 있고 풀모너리 하이퍼텐션도 심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이트랄 리플렛이 이제 텐팅 되면서 말코앱테이션이 생기면서 펑셔널 MR 젯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뭐 GDMT를 하는 와중에도 자꾸 반복적으로 입원하고 이 기준들이 이제 티어에 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디스프로포셔네이트 시비어 AMR이라고 생각을 해서 티어 하면은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T를 확인을 했고요. 시비어 MR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A2, 3 세그멘트에서 주로 MR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압테이션 뎁스는 15mm로 좀 큰 편이었고 코압테이션 갭은 3mm, PMBL 랭스는 10.8로 짧지 않았고 펑처 하이트도 충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티어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이게 사실 그때 2020년도 했던 거라 저는 사실은 제너레이션 3로 했었던 건가 했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는 아마 제너레이션 3가 없이 2에서 4로 넘어가서 그 당시에 제너레이션 2의 NT로 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NT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 클립을 넣는 영상이고요. 그래서 트래젝토리랑 퍼펜디큘러리티 맞춰서 이제 리플렛 잘 태워서 하나를 잡았었고 하나 잡고 나서 사실 MR이 줄기는 했는데
그때 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때 하나를 더 넣을지를 많이 고민하셨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때는 자리에 있지는 못했었는데 일단은 하나만 넣고 끝낸 상태였고 프리포스트 봤을 때 CBR MR이 마일드 투 모더레이터 MR 정도로는 좀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다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클립을 하나만 넣었었는데 혹시 하나를 더 넣었어야 할지 밖에 없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세컨더리 펑셔널 MR에서 뭐 비율이 사실 NTW나 XTW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를 썼으면은 혹시 조금 더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 그거를 조금 교수님들께도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이 환자는 하고 나서 증상은 많이 좋아지셨고요. 뭐 BP가 오르면서 오히려 GDMT를 좀 잘 할 수 있어서 최근에 했던 에코에서는 MR이 마일드 MR까지 많이 조금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외래 잘 다니시고 있고 뭐 호흡곤란이나 올솜니아는 없이 잘 지내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퍼머넌트 AFib 있고 CKD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플루라 이퓨전 디스프니아로 자주 입원하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AFib이 좀 오래되신 분이라 LA, RA가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태였고 약간 류마틱 마이트럴 밸브처럼 보이는데 아트리얼 펑셔널 MRZ가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뭐 사이너스 컨버전은 힘든 상태고 메디케이션을 쓰는데도 반복적으로 입원을 하시고 하이 오피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티어를 고려를 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T 봤을 때도 시비어 MR 보이고 있는 상태였고요. 디제너레티브 체인지도 확인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럴 밸브 에리아는 4.0 정도는 체크됐고 코앱테이션 갭은 1.5, PMBL 랭스는 9.7, 펑처 하이트는 70 정도 체크됐었고요. 그래서 septal 펑처 하고 일단 그 당시에도 이제 제너레이션 2의 NT 클립이었는데 일단은 하나를 잡았습니다. 네, 잡고 나서 사실 MR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그때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7, 8 정도 체크됐었어 가지고요. 그 당시에 또 두 번째 거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었고요. 두 번째 거를 이제 그래서 넣기로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잡았는데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거의 10 정도까지 체크가 되었던 상태입니다. 일단 2개 넣었고요. 2개 다 했고 MR이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프리포스트 보면은 CBR MR이 뭐 모더레이터 MR에 이제 MS 모더레이터 MS도 확인되는 상태였고 이 환자도 2개의 클립을 넣지 말았어야 되나 라고 고민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혹시 이거를 지금의 클립으로 하면 또 다른 결과를 줄 수 있었을지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컨더리 MR에서 이 밸브 그레디언트가 이런 예후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나온 결과도 있는데 그러면 MR을 더 줄이는데 노력을 조금 더 했었어야 될지 그거를 교수님들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분은 사실 예후는 안 좋았고요. 뭐 이퓨전 이데마 계속
있어서 해결이 좀 안 되시다가 한 1년 정도 계시다가 익스파이어 하셨습니다. 이분은.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케이스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 두 케이스 전부 2020년에 저희가 아주 초창기에 했던 케이스거든요. 저게 그 두 번째 케이스는 아마 저희 병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케이스일 것 같은데, 클립을 하나 할까 두 개 할까가 아니라 저 케이스는 사실 하지 말까 할까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당시에 뭐 제가 그때 뭐 공부가 부족해서 에이트리얼 펑셔널 MR 뭐 이런 거 타입을 구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못했을 때였고, 그냥 시비어 MR이니까 클립으로 잡아볼 수 있을까만 생각했던 그런 케이스였고, 사실 지금 보면 저 환자는 에이트리얼 펑셔널 MR에 LA가 엄청 커져 있고, 또 햄스트링 타입의 포스테리어 플랫이 당겨지는 그런 타입의 에이트리얼 펑셔널 MR이기 때문에 클립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지금 같으면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때 또 간과했던 부분이 이제 라이트 하트 캣으로 pH를 확인을 했어요. TR이 굉장히 동반이 돼 있었기 때문에 pH가 확실하게 뭐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시술을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케이스고요. 사실 저분이 이제 저희 부정맥 선생님한테 오래 다니시던 분인데, 레이트만 낮춰주면 환자 숨 쉬는 거 훨씬 편해지는데 왜 클립을 해가지고 더 힘들게 만들었냐고 욕을 많이 먹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는 뭐 제 기억에 그때 저분이 ICD 리드를 RA랑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원하는 자리 펑처를 저희가 경험이 없어서 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케이스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펑처 사이트 잡으려면 RA 리드랑 RV 리드랑 이렇게 septum을 이렇게 가로 막고 있어가지고 그 위치 잡기가 힘들었고, 간신히 펑처를 해놓고 놨더니 이제 디바이스를 밀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 리드들하고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이제 디바이스 넘기고 잡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뭐 지금 봐서는 MR이 조금 남았으니까 하나 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이제 오퍼레이터하고 저하고 너무 지쳐서 더 할까 말까 하다가 좀 여기까지 하고 지켜봅시다 했는데 의외로 경과가 좋으셔서 지금까지도 환자분 해피하게 외래 다니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시술 전에 저 두 환자가 시술 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인자를 알 수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뭐 그렇게 뚜렷한 건 없지만 하나 말씀드린 건 이제 에이트리얼 펑셔널 MR, pH가 있었던 환자, 또 햄스트링 타입이어서 포스terior 리플렛 잡기가 쉽지 않은 환자, 이런 환자를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벤트릭 펑셔널 MR은 MR을 많이 줄이는 게 중요하다. 그래 프레셔 그레디언트보다. 근데 에이트리얼 펑셔널 MR은 오히려 프레셔 그레디언트 증가하는 게 더 안 좋다. 왜냐면 LA 자꾸 리모델링 생기기 때문에 더 안 좋기 때문에 MR을 좀 남겨놓더라도 프레셔가 올라가는 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쪽의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에이트리얼 펑셔널 MR은 뭐 데이터가 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아주 흥미로운 케이스를 잘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두 번째 케이스 그 베이스라인 마이트럴 밸브 에어리어가 얼마였죠? 이게 좀 생각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 하나 잡은 다음에. 프리루아 했다고. 두 번째 케이스의 베이스라인. 베이스라인이요? 잠시만요. 요거 4. 네. 뭐 수치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기에도 LLV가 엄청 커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보더라인에 걸려 있거나 아마 그랬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케이스가 다 우리나라의 이게 현실을, 그러니까 그 특히 두 번째 케이스 우리나라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LA가 이렇게까지 크면은 뭐 저는 오히려 신기한 게 생각보다 이미지가 되게 좋네, LA 크기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클립을 저걸 어떻게 잡았을까? 지금 이 보면 들어올 때도 이거 에어타 허거이고 이 뭐 잡기가 뭐 만만치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결국은 설득해서 환자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자분들이 대부분 하겠다고 하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한계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케이스는 생각보다 저희가 GDMT를 못 해가지고 리미테이션이 생겨서 뭐 크레아틴이 올라간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약을 충분히 못 쓰는 환자인데 MR만 조금 어느 정도 충분히 줄여주고 나면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약 잘 쓰면서 굉장히 또 환자가 좋아지는 케이스들도 좀 있어가지고 약간 컴프로마이즈는 어느 정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부천세종병원 이제 배대환이고요. 사실 이제 벤트리클 펑션 MR 때 대부분 우리 이제 티어 들어갈 때는 이제 볼륨을 대부분 쭉 빼고 들어가는데, 사실 이제 볼륨이 굉장히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이 클립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테스트를 해봐서 만약에 볼륨 셀라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MR이 확 늘어나는 걸 보고 좀 클립을 추가로 찝을지 이런 걸 좀 결정을 하는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클립을 잡고 나서는 다시 테스트는 안 하죠. 네, 그 테스트에서 늘어나면 그 찝찝한 마음을 어떻게 가눌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줄어들고 나면 잘 됐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거 시술 후에는 절대 확인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그거 하다가 잘못하면 클립이 디태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스 중에 지금 2개가 디태치 된 사람이 수술을 2번을 했는데 그 후에 한 번 할 때마다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볼륨에 굉장히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도 볼륨 컨트롤을 잘 해주는 게 초기에는 아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첫 번째 환자는 제 환자인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아마 두 번째 셋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제 환자를 이제 첫 번째 셋을 다음에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환자는 술 두 개 넣고 너무 뇌가 안 좋아서 별로 무서워서 그냥 이제 하나만 조금만 줄여서 이제 GDMC만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안 좋아지면 엘바자 하겠다고 의뢰가 나가지고요. 그냥 더 안 좋아 수입해도 뭐 지금 살심하고 안 좋으면 엘바자 할게요 하고 하나만 해주세요 하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환자는 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계명대 동산병원 이철현 교수님이 발표해 주실 거고요. 제목은 3-Dimensional Understanding of MTR Procedure입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케이스 하면서 아쉬웠지만 많이 배웠던 케이스라 같이 공유해 보려고 나왔습니다. 80세 남자 환자였고 한번 풀모나리 컨제스천 생겨서 메디케이션 충분히 하고 물이 빠진 상태에서 한 니아 클래스 2, 3 정도 되는 환자이고 EF 49%의 A1 프롤랩스였던 시비어 MR 환자입니다. COPD가 있긴 했지만 사실은 수술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는 사실은 M1 쪽에 프롤랩스가 꽤 있었고 MVA는 4.27 정도가 나왔던 사람입니다. 해서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을 노려서 이제 클립을 해야 되겠다.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0, 1, 2, 3 해갖고 소수점 단위로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는 우리가 한 0.4, 0.4, 3, 4 정도 방향에 1시에서 1시 반까지 저희가 퍼펙트하게 맞추면서 넣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커미셔 MR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다라는, 그래도 라테랄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뭐 안 좋을 때 뭔가 잘 안 보이면은 MPR까지 쓰면서 해야지라는 행복한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septal puncture height는 한 4.1 정도, 라테랄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 이제 MTR 시작할 때 제가 선생님이랑 친했던 선생님이랑 많이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었는데, 솔직히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때가 한 50개 정도 케이스 있었다는데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시술하기 전에 믹스 커피 더블샷을 꼭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특히나 초반에 할 때는, 그다음에 10번째 케이스 조심해라.
그다음에 라테랄 조심해라. 이때는 사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는 몰랐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이런 케이스가 10번째 걸렸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조금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약간 덤비기 시작했던 게 딱 이때가 아닐까. 사실 시술 전에는 4.1이었는데요. septal 하이트가. 근데 정말 약에 그 토렘 2.5 반 T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septal puncture 하이트가 줄었습니다. 3.2, 3.3 뭐 이 정도에서 미드 정도에서 그 정도가 뭐 택도 없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아무리 그 라테랄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3점 후반대까지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수페리어 올라가면서 저희가 최종 펑처했던 위치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septal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위에까지 올라가서 septal 펑처를 3.9에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septal 펑처하는 와중에서도 BRK 제로를 썼다가 처음엔 잘 걸리는 것 같은데 움직이면서 또 떨어지고 다시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작은가? 라고 생각하면서 BRK 1을 썼는데 이거는 자꾸 안테리어로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빠지고 다시 BRK를 해서 어쨌든 팁만 구부리면서 펑처를 겨우겨우 했었습니다. 펑처가 문제가 되니 이제 사실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스페리어 올라갔으니까 아울타 허깅이 이렇게 일어날 거고 그래서 아울타 허깅이 일어나게 되니 사실은 이거를 극복해보자 이제 M너브를 플러스너브를 써서 어떻게든 아울타 허깅 풀었지만 이게 M다이브로 가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 노란색이 사실은 라테랄 쪽으로 더 던져야 되니까 저희가 원했던 트라젝토리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M다이브를 하는 그 정도.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A2P2의 퍼펜디큘러 그 트라젝토리랑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라테랄을 던져야 되니까 M다이브가 된 거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M다이브가 되고 그 아울타 허깅이 있고 나니 사실은 NDW로 이렇게 좀 잡아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한쪽만 잡히고 포스테리어만 잡혔다가 안테리어만 잡혔다가 포스테리어 잡혔다가 한쪽만 잡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더 이상 여기 잡히지도 않고 어찌됐건 조금 더 M다이브를 쓰면서 이걸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리플레이에서 고생을 했는데 역시나 코대 쪽에 엉키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시랑도 뭔가 엉키면서 사실은 그냥 인벌트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리틀 그 그리퍼랑 그 사이에 엉키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안테리어 그리퍼를 다운시킨 상태로 인벌트에서 나왔습니다. 참 뭐 그런 와중에 정말 저희도 힘들었었고 그리고 생각했던 거랑 좀 틀리게 어찌됐건 약간 12시 정도로 또 바뀌어 있었고 1시를 노렸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역시나 원래 있었던 것보다 데미지가 더 가면서 원래는 이 아까 했던 0.3, 0.4에 있었다면 거의 1까지 넘어오면서 피자가 더 심해지고 헤모다이내믹하게 인스테빌리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부터 서지컬 컨버전을 생각해야 되는 단계겠죠.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아울타 허깅을 푼다는 의미로 플러스 노버를 써서 조금 더 저희가 M다이브가 되면서 잡았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봐도 어느 정도 M다이브가 됐을까라고 조금 의아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아예 그 머리 핀 꼽듯이 완전히 쌈 싸먹듯이 그래 잡게 됩니다. 그 다음 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게 클립입니다. 보시면 완전히 머리 핀 꼽듯이 M다이브로 걸리면서 이쪽의 구조는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코대도 데미지가 입어서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원래 그 끝쪽에 있는 그 쉐입도 완전히 변하면서 그 뒤는 사실 XT로 넣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거의 직선으로 넣으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가면서 사실은 여기서 목표 자체는 이 바로 서지컬 컨버전이냐 아니면 조금 시간을 두고 다음 날이라도 이제 서지컬 컨버전 하냐 이제 그런 목표로 마지막엔 들어갔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모더레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걸 주시든 제 입장에서는 모더레이트라 생각하고 결국에는 테크니컬 페일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테크니컬 페일리어가 한 번 왔고 환자는 사실 지금 1년 넘었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웠던 게 너무 많았던 거라 사실 이거를 어떻게 제일 화두는 케이스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펄처를 하고 싶다라는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집착적으로 이때부터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국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터벤셔니스트가 이 시술에 대해서 에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명확한 컨셉이 없이는
아무도 마지막에 힘들 때는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감당을 한번 해보면 이제 집착적으로 내가 주도가 돼서 시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요약을 해보자면 septal 펑처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티를 잃어서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TE 뷰도 안 좋았고, 아orta 허깅 생기면서, 그리고 또 라테랄 쪽에 뷰가 안 좋은 상태에서 트라젝토리가 틀려지면서 문제가 됐고, 컴플렉스 코드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일단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CT 분석을 다시 좀 해봤고요. 그로스 아나토미로 저희가 볼 때는 여기가 안테리어, 메디알, 라테랄, 포스테리어, 이 보라색이 우리가 A2P2에 대한 트라젝토리, 그 다음에 여기가 우리가 하고 싶은 A1 레벨, 그 다음에 밖으로 라테랄로 트라젝토리가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septum도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이 이제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에소파거스입니다. 그래서 이 septal 펑처 위치를 나중에 다시 봤는데, 사실은 septal 펑처 되는 위치 정도에서 한 38, 39mm 정도였었고, 사실은 RA가 큰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벌징이 굉장히 좀 심했던 분이라, 나중에 보시면은 사실은 미드라인 근처로 벌징이 있으면서 위아래로, 이 미드라인 근처로 밑에는 굉장히 경사가 급하면서 떨어지는 양상이라, 사실은 이렇게 벌진된 상태에서 밑에 쪽에서 떨어졌던 게, 그때 그 이몽희 쌤이 얘기했다시피 그런 상황에서는 더 큰 거를 할 게 아니라 밑에 쉐프트 부분을 좀 구부려야겠구나라고 얘기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그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BRK1, BRK0 재원상에 이게 얼마나 구부러져 있는지 나오지 않는데, 자대고 나서 재본이 BRK1은 굉장히 깁니다. 55mm 사실 여기 니들까지 거리가. 그 다음에 BRK0는 28에 30. 쓰다 보니까 사실은 RA를 대고 펑션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이걸로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BRK0를 40에서 45 미만이면은 제로부터 좀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재원들도 좀 알아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그 septal 펑처 하이트가 모자라서 우리가 펑처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수페리어로 올라갔는데, 이럴 때 septal 하이트가 여기였던 게 올라갈까라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septal의 몰폴로지가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쪽으로 프로미넌트한 타입이어서, 이 septal 그 마이트랄 밸브를 기준으로 놓고 옆에서 봤을 때, 아래요 가보달로 봤을 때 이 사람에서의 맥시멈 펌처 포인트는 인페리어 포스테리어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몇 번 떨어지면서 뭐 못했던 게 있지만, 이게 과연 이 몰폴로지가 똑같지 않은데 거기가 맞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흉배과 선생님한테 진짜 포스 아볼리스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니까, 흉배과 선생님 이 사람 뭐지? 이러면서 포스 오발리스니까 오발레니까 오발 쉐입 아닌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타입은 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원래 생각할 때만 해도 이 왼쪽에 있는 논문 2016년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2025년에 CCI, 이제 저희도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쉐입도 있고, 그 다음에 안테리어 슈페리어 쪽으로 프로미넌트하기도 하고, 아예 그냥 위아래로 안테리어 수페리어 인페리어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 사람이라, 이 사람 안에서 몰폴로지가 어떤지, 물론 사이즈는 CT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즈의 길이나 일단은 LA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올타는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쉐입이 어떻게 생겼다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까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인페리어 포스테리어로 오렌지 라인으로 펑처했을 때, 그 다음에 수페리어 포스테리어로 스카이블루 라인으로 펑처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떨어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재봤을 때는 인페리어 포스테리어 쪽이 수페리어 포스테리어보다 좀 더 septal 나오는 경향이 있었고, 사실 이게 결국적으로는 아orta 허깅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TV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림들 찾아보면은 뭐 A2P2 잘 보이고 양쪽 사이드는 잘 안 보인다라는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요게 A2P, 여기가 저희가 지금 TE를 보던 점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고, 다음으로 보시면은 아예 라테랄을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케이크가 잘리는 단면이 이 사람의 경우에는 메디알이나 그다음에 미들 쪽 센터보다 아예 라테랄에서는 굉장히 사이드로 잘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T의 영상을 왜곡 없이 이게 맞다고 믿을 수 있는지가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틀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아까 오렌지 라인 임페리어 쪽으로 포스트를 했을 때 아올타 허깅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 사실은 베스트 포인트를 우리가 잘못 잡았겠구나라는 생각을 뒤늦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여러 번 고생을 하면 안 되는 위치인 라테랄 사이드였음에도 펑처에 대한 미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이 라테랄의 트라젝토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얘기들이 많긴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 이렇게 한 20-30도 정도 밖으로 던졌어야 됐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A2 피트보다도 더 메디알 M 다이브가 됐었다라는 것이 기본이고, 사실 AP에 볼 때 그다음에 지금 이 바이커미셔에서 볼 때 사실은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도 라고 하는데, LAO로 돌려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잠깐 찍은 영상에서 돌려보니까 사실은 A2 피트보다 훨씬 더 M 다이브로 들어갔던 게 여기에도 찍혀 있고, 그 다음에 3D에 게인을 낮춰서 잡았을 때 찍어보니까 사실 이때 알았습니다. 완벽하게 이게 M 다이브로 들어갔다는 걸.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두 번째도 사실은 이 그림만 보면은 첫 번째랑 두 번째랑 비슷하게 트라젝토리가 나오면서 들어간 거 아닌가, 조금 더 라테랄로 가긴 했지만 이 NGO를 보시면 완전히 틀린 방향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나와서, 특히나 라테랄 포션, 저희가 TE 뷰가 안 좋은 포션에서의 이 왜곡 정도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우리도 방법이 있다면 여러 방법을 써가면서 트라젝토리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결론은 이제 저희가 이거를 물론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 상대가 서지컬 리페어 선생님들은 사실은 뭐 모더레이트 미만으로 98%까지 얘기를 하시는 정도의 강력한 상대가 있는 이상, 사실 저희가 10명 하다가 1명 사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는 상당한 문제가 되고, 20명 하다 1명, 사실 40명 하다 1명 정도의 테크니컬 페일러가 용납이 되는데, 사실 이거를 하려면은 저희가 인터벤셔니스트들이 정말 조금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에 좀 생각하면서 잘된 케이스를 이따가 케이스 프레젠테이션 컴페티션 할 테니 뭐 만약에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3D CT를 이용해서 다양한 분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저도 막 좀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막 이렇게 반성하게 됐는데, 그 펑처 사이트는 근데 이제 항상 슈피리어로 올라간다고 더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제 IVC, RA하고 IVC가 이쪽이 앞이라고 그러면 약간 아래에서 IVC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포사에서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꼭 반드시 이게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티리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대개는 미드의 포스티리어가 제일 아마 그 일반적으로 확보하는 데는 좋은 것 같고, 아까 김경 선생님 그 영상 보여주신 저희 케이스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MPR로 하면 이게 직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딜 지금 뚫는지 알 수 있어서 마이트랄 밸브까지 애뉴루스까지 거리가 똑같이 4.5여도 뒤로 들어가는지 앞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MPR 위치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제가 또 이미징 선생님들 계신데 또 이렇게 있어 그렇지만 또 라테랄이나 메디알은 특히 이제 또 바이커미셔널 비유부터 저희 보통 그 각도 자체가 보통 다 달라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아마 할 때 시술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트라젝토리는 라테랄 쪽이라고 해서 라테랄을 가는 게 더 좋은가요? 저는 그냥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치에 따라 이게 M 다이브나 L 다이브를 꼭 시켜야 되는 건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아까 그 사이드 처음에 이제 메디알 쪽 얘기하셨을 때 사실은 A2 P2랑 똑같은 트라젝토리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이제 컨센서스는 사실은 사이드에는 약간 밖으로 던지는 게 좋지 않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항상 막 밖에 쪽은 어찌됐건 안으로 들어오면서 약간 밖으로 커뮤니션에 가까운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냥 A2P2랑 똑같이 하면 될까요? 사실은 그 3D 몰폴로지 자체가 그렇게 생겨서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저는 그냥 보통 똑같이 그냥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굳이 위치에 따라서 뭐 의도적으로 다이브를 하지는 않습니다. 새드 쉐입이어서 약간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도 실제 보면은 AP나 메디알 라테랄 다
결국은 그냥 가운데로 이렇게 쭉 그 어디 한쪽으로 다이브하지 않게 그냥 가는 거가 제일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저는 질문이 그 CT를 직접 다 저렇게 핸들링을 하세요? 좀 그게 신기하던데. 사실 얼마 안 걸립니다. 10분 아. 끝냅니다. 10분이면 끝나는데 하실 지금 직접 하는 걸 이번에 경북대 선생님 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10분이면 다 합니다. 좀 배워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아마 들어가셨을 겁니다. 서울대병원에도. 근데 현실적으로 CT로 그렇게 이 자리를 펑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술장에서 그 자리를 펑처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T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정말 그 자리가 맞느냐의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시술이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이제 septum이 우리가 생긴 이 LA의 프레셔에 따라서 RA 쪽으로 벌징이 되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septum의 이 레지스턴스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분은 그냥 니들대서 쭉 밀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은 펑처가 안 돼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찔러야 되는 분도 있고, 막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부분에 딱 펑처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그 니들의 각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이렇게 septum에 90도로 니들을 힘을 줘서 찌르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찌르기 때문에 텐팅이 된 자리가 이 자리가 맞지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힘을 줘서 찔렀을 때는 조금 다른 부분이 이렇게 펑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하면서 이게 타비 같은 경우에 완전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사실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컨셉이, 이 사람이 모양이 어떻게 생긴 컨셉이,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겠다는 컨셉이 인터벤셔니스트가 입고 들어가냐 없고 들어가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반성을 했던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뭐 잘 들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네 강의 다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토의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이 감사드리고요. 청중은 몇 분 안 계시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청중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